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을 꼭 하셔서 아파트 매매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기어이 미국에서 큰일이 터졌습니다. 곧 떼돈을 봅니다. 코로나 이후 은행 부실을 수차례 제가 경고하였는데 오히려 한국보다 미국에서 은행 연쇄 파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사느냐 죽느냐의 기로에 선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전 세계 은행주들이 폭락하고 있으며 벌써 한국 집값이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리스크가 클수록 현금을 대기하는 사람들의 기회는 훨씬 더 커집니다. 이제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수 타이밍과 입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기어이 미국에서 큰일 터졌다. 그때도 본다. 자, 이 종이배 이 위기 속에서도 자,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바로 이렇게 종이배, 돈의 배를 타고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미국 SVB 은행 사태, 실리콘밸리 뱅크 아주 간단해요. 자, 이게 금리 인상 아니면 동결 아니면 인하? 빅스텝이 거의 유력시 됐는데 이제 이 사태가 터져버리는 바람에 결국은 금리가 너무 세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해가지고 이번에 금리 인상을 빅스텝 안 하고 스몰로 또는 동결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가 동결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만큼 경제가 심각해졌고 잘못하면 경제 위기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결코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시키는 게 반가운 뉴스가 아닙니다. 여기 보실래요? 자, SVB 쇼크의 빅스텝 전망 4월 금통위 금리 동결 가능성. 자, 먼저 미국 금리 인상, 동결, 인하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미 연준의 태도는 대략 현재로 봐서는 원래는 0.50이었는데 0.25% 인상 확률이 제일 높다. 스몰 스텝으로 인상할 확률이 제일 높습니다. 자, 금리 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 이번에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자, CPI 진짜 중요하고, 그리고 은행이 만약 연쇄부도 막 일어나고 그러면 금리 올리는데 부담이 되겠죠. 한국은 미국하고 발맞춰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이 0.5를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0.25 인상 가능성이 있고, 만약 미국이 동결해버리면 우리나라도 동결 가능성이 크다. 자, 이제 동결 의견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SVB 영향으로 3월 금리 동결이 유력해졌다. 자, 5에서 7월 추가 기준금리 인상. 즉 이때 이번 달은 어쩔 수 없이 동결하고 은행이 문제가 안 생긴다면 한 박자 늦춰서 5월에서 7월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5.25나 5.5 또는 6 이렇게 맞춰 나갈 것이다 라고 골드만삭스가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미국이 이렇게 간다면 은행 리스크로 우리나라도 동결 가능성이 높겠죠. 자, 이제 인하를 얘기해 봅시다. 인하는 꼭 좋은 게 아닙니다. 금리 인하하면 집값 뛴다? 그거는 정상적일 때 얘기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노무라증권 3월 금리 동결을 예측하면서도 자, 마이너스 0.25% 미국이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뱅크런이 발생했다. 이제 은행들이 막 연쇄 부도가 난다. 돈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 금융 전반으로 확대 시에 무조건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팍팍팍 떨어뜨리겠죠. 근데 그거는 떨어뜨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경제가 문제가 돼. 미국이 인하하면 동시 같이 인하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런데 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네요. 자, 이제 폭락 후에 반등 지역. 매수자가 없어서 다시 추락. 자, 이거 재밌어요. 집값 바닥론을 이끌던 지금 송파가 최근에 플러스 전환되면서 다들 이거 뛰는 거 아니냐 막 그랬잖아요. 헬리오시티 다시 33평이 16억대로. 얘 16억대가 둔촌보다 훨씬 낫습니다. 둔촌 14억보다. 이거 사는 게 100배 낫다고요. 이거보다. 알았어요? 둔촌 저쪽 강동구에 있는 것보다 얘가 더 나아요. 그러면 뭐로 분양을 왜 받아요? 자, 왜 이걸 피를 주고 사요? 이걸 금매를 잡는 게 낫지.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여기 보세요. 2023년 2월 18일 정도 보니까 이 폭락 지역이 본격적으로 반등을 했었어요. 폭락 지역이 어디냐? 여기 보자고요. 폭락했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데, 서울로 따지면 많이 떨어졌던 곳 송파, 특히 잠실 쪽, 강동, 노원, 강서 여기가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곳들은 좀 반등도 했어요.
다른 곳들, 덜 떨어진 곳들은 오히려 더 떨어진 곳들이 훨씬 많죠.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수도권, 2기 신도시와 웬만한 곳들은 폭락을 했습니다. 특히 새 아파트. 그래서 이번에 반등했고 인천도 너무 많이 빠져서 조금 반등했죠. 하지만 플러스로 전환된 게 아니에요. 워낙 많은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 빠진 것들이 좀 올라왔을 뿐 전체적으로는 하락이야. 지방, 세종, 대전, 대구, 자 일부 부산 지역이 폭락을 했었는데 너무 많이 빠진 것들이 주로 반등을 했지만 역시 큰 폭의 하락이죠. 자 여기서 폭락 반등 하락은 바로 이곳을 의미하는데, 자 2월 18일만 했다가도 이렇게 폭락 지역 집값 반등을 했어요. 그러자 자신감을 가진 집주인들이 호가를 올렸어요. 호가가 상승한 거죠. 웬걸, 근데 매수자는 옛날 바닥보다 1억 더 싸게 받쳐놓을게요, 이런 식이야. 추격 매수가 아니라 아니 쌀 때 연락 주세요, 뭐 이런 식. 마음 급한 집주인들은 다시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가를 낮춰요. 예전보다도 더 낮춰요. 그러니까 집값이 거래가 됨으로써 하락되는 지금 3월달 현재의 모습이에요. 이해가셨죠? 반등했다가 호가가 올라가더니 미수자가 소멸되니까 다시 호가를 낮춰가지고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자 이제 주간 시세 세 곳 중 두 곳은 하락 확대. 누가 지금 상승폭으로 확대된답니까? 자 이건 한국 부동산 원도 전국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번 주하고 지금 이번하고 보합이에요. 보합. 여기 보실래요? 자 1월 기준으로 엄청나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네요. 이게 0이에요. 빨간색이. 하락폭이 축소된 거지 올라간 게 아니죠. 서울은 좀 더 축소됐네요. 0.21 마이너스 0.1도 이것도 폭락 상황인데, 근데 전국은 보세요. 횡보했네. 횡보. 지금 여기 횡보죠. 근데 여기 KB부동산 보세요. 자 이렇게 회복하는 듯 하더니 이게 0입니다. 빨간색이. 자 밑에서 지금 하락폭이 줄었다고 해야죠. 그런데 여기 봐봐요. 수도권 노란색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내려왔죠. 그 다음에 전국도 약간 내려왔죠. 어떻습니까? 하락하고 있어요. 이번에 부동산 R114. 자 지금 이렇게 회복하는 듯 하더니 이게 0입니다. 빨간 게. 이 보세요. 다 떨어졌네요. 전국도 떨어지고 수도권도 떨어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KB부동산과 부동산 114는 떨어지고 있고 한국부동산은 횡보입니다. 횡보. 이번 주는 사건이 많이 터져가지고 오히려 더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일 것 같은데요. 여기 보세요. 이걸 분석했더니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약 이제 두 달 보름 정도를 분석했더니 3, 4 모두 1월 1일 이후에 2월까지는 하락폭이 가파르게 줄었네요. 그렇죠? 가파르게 줄었었죠. 그런데 3월 들어와서 하락폭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더 크게 하락을 해버렸어요. 그죠? 더 크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서울과 전국 모든 것이 매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여기 빨간색을 기준으로 다 폭락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 2023년 가격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7월 이후에 반등할 수 있을지를 주목해 보는 게 좋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올해는 이 짝이 계속 날 것 같아요. 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 0도 돌파 못하고 여기서 왔다 갔다. 자 이제 자 민스키. 자 이 민스키 모델 원래는 주식으로 이게 통용됐지만 이제 부동산으로도 확대됐죠.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예전에 진짜 못 가다가 뭐 2013년이나 되겠네. 여기 한 15년 16년 17년 그러다가 20년에 어떻습니까? 날라갔네요. 이렇게.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아무튼 날라갔어요. 그러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듯 하더니 또 떨어지네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어떤 심리 상태인지 보자고요. 이때는 현명한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겠죠. 부자들이. 역시 이때도 현명한 투자자들이. 주식 같으면 기관이. 그런데 이제 20년부터 올라갔습니다. 자 언론도 주목하고 있고 뛰니까 개인 대중들이 막 열광합니다. 더 올라가니까 이제는 탐욕. 더 올라가니까 환상. 새로운 논리가 탄생해요. 이제 부동산은 불패다. 영원히 뛴다. 나는 부자가 된다. 웬걸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래도 이렇게 떨어진 걸 부정합니다. 에이 잠깐 조정하겠지. 역시 올라가니까 이번에 지금 반등했잖아요. 역시나 내 말이 맞았어. 맞기는 뭘 개뿔 맞습니까?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정상으로 회귀할 가능성보다 공포. 이제 진짜는 여기에요. 진짜는. 그나마 서울은 뭐 여기까지 안 내려올 것 같은데 경기도나 인천 지방은 예전에 10년간 못 간 곳들 많아요. 25년까지 떨어지거나
겨우 26년에 올라가거나 좌절. 바로 이게 사람의 심리 상황이에요. 이렇게 막 탐욕 환상에 미쳐 날뛰다가 내려왔을 때 부정, 떨어지는 것도 부정해. 결국 밑에까지 와서야 현실을 깨닫고 좌절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꼭지에서 잡으면 안 돼요. 주식도 마찬가지. 자, 이제 지금 무조건 관망을 해야 하는 6가지 이유를 말해볼게요.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말라고요. 자, 은행이 파산한 해 만에 세계가 지금 경제위기가 금융위기가 터진 해 만에 미국발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 뭐 하나 확정된 거 없고 당연히 정부, 미국 정부나 우리나라 정부는 문제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두 번째, 추가 금리 인상. 만약 이게 잠잠해져도 23년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그리고 24년이나 돼서 인하할 건데 당분간은 집값이 못 간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해외 시세 하락. 해외 집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는 집값이 연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올라가겠어요? 자, 그 다음에 사이클상으로 빨라야 내년이고 아니면 25년 이후입니다. 그러면 집값 상승하려면 아직도 1,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자, 공급 폭탄. 문제는 이거예요. 3기 신도시라는 150만 가구의 엄청난 공급 폭탄. 인구도 줄고 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애들이 분양을 하거나 입주할 때 미분양이 터짐으로써 몇 년간 못 갈 수 있다. 위험성이 높습니다. 지금 잡게 되면. 오르면 소폭, 떨어지면 폭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물론 많이 떨어진 것들은 더 떨어질 게 별로 없으니까 덜 떨어지겠죠. 하지만 별로 떨어질 건 많지 않아도 오랫동안 못 갈 수가 있잖아요. 좋은 걸 놓치고. 그래서 잡지 말라는 거죠. 자, 이제 소액 투자. 지금 투자하면 막대한 손실. 여러분들 1억 갖고 5천 갖고 3천 갖고 뭐 2억 갖고 이렇게 투자한다고 해서 투자가 아닌 거야. 잘 들으세요. 소액 투자 지금 투자하면 위험합니다.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늘어나자 갭 투자가 늘어나고 있대요. 자, 미분양 분양권 분양 이거 조심하세요. 금액 1천에서 1억으로. 왜? 뭐 중도금 다 무이자 뭐 이자 후불제다 보니까 뭐 1,000만 원 정액제 뭐 아니면 계약금 10%만으로 집을 잡거나 1억으로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야. 그리고 피 받고 팔려고 피를 받으면 다행이지만 안 팔리게 되면 마이너스 1억으로 돈이 다 날라가. 자, 환심, 전매 가능, 중도금, 발코니, 중도금 무이자 이자 후불제, 발코니 이런 혜택을 주면서 환심을 산다 이 말이에요. 피해. 자, 1에서 3천만 원 벌려다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손실 보고 안 팔립니다. 자, 그 다음에 갭 투자. 자, 금액, 금매. 자, 여기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1억 갖고 투자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적은 돈으로 1,000만 원 갖고 투자한다니까 1,000만 원으로 나도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누구나 혹하죠. 돈은 없고. 이런 거 잡았다가는요. 나중에 1억 손해보고 팔리지도 않고 오히려 아파트 많이 떨어진 거 다 놓쳐요. 부자가 될 기회를 돈을 벌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립니다. 환심. 자, 실거주가 폐지됐으니까 잡아도 된다. 얘 재개발 기대가 있는 빌라다. 자, 역세권 여기 가깝다 이거. 호재도 많다. 등등등등으로 꼬십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자, 피해. 수천만 원 벌려다가 경매당해버려요. 수억 폭락해가지고 아예 인생 종을 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비부동산, 부동산이 아닌 것 또는 비주택, 주택이 아닌 것 또는 비아파트, 아파트가 아닌 것 아무튼 다 나빠요. 자, 비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여러 종목 투자 이거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주택이 아닌 것들, 상가, 뭐 지식산업센터, 생수, 토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뭐 이 시점에서 토지를 합니까? 세금만 왕창 많고 지금 아파트는 2배, 3배 자기 투자 금액 대비 벌 곳들이 널렸는 것 같은데. 자, 비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걸 왜 투자해요? 멀쩡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대단지 폭락한 아파트 서울 됐죠? 자, 이제 넘어가면 한국과 세계 20년간 부동산 시세가 비슷해요. 자, 글로벌 이게 2020년이고 2000년이고 이게 2020년입니다. 보세요. 쭉 올라가다가 미국발 금융위기 때 쭉 떨어졌네요. 그러다가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지금 요즘 빠지고 있는데 이게 바로 최근의 모습이죠. 원침계. 이게 지금 글로벌 전 세계의 평균치예요. 자, 이제 미국 볼까요? 쭉 올라왔네요. 떨어졌네요. 쭉 여기 갑자기 폭 뛰었네요. 자, 이게 바로 미국의 모습인데 최근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떨어집니다. 이게 지금 20,
1, 2년까지밖에 안 나와서 그래요. 자, 그다음 우리나라 보실래요? 쭉 올라가다가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항상 이 앞에 있는 동그라미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다가 요즘 꺾이고 있죠. 자, 어떻습니까? 얘와 글로벌과 미국과 우리나라 이 그래프 20년이 쌍둥이 아니나요? 우리나라만 따로 보지 마시라고요. 진짜 우리나라 거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서 빵점이에요. 빵점. 집만 갖고 분석한 다른 나라는 분석을 안 하면 되겠어요. 이 보세요. 오히려 주식보다도 더 모양이 똑같네. 그쵸? 자, 서울 전세가율이 44%, 수도권 전세가율 60%, 최근에 54%라고 하는데 더 떨어진 거예요. 이게 서울 44라고 써있죠. 그리고 인천 60, 뭐 경기도 평균적으로 50, 60으로 왔다 갔다 하네요. 이처럼 서울은 44, 경기 인천은 50, 60밖에 안 돼. 전세가율이. 내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해야 돼. 갭 투자하려면. 지방은 상대적으로 높네요. 자, 50, 60. 왜? 지방이나 광역식은 상대적으로 싸니까. 대략 얼추 봤을 때 60%, 70% 사이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은데 여기에 내 돈도 많이 투자하는데 뭐하러 전세가율 낮은 상태에서 투자를 합니까? 여기 보세요. 자, 매매가와 전세가가 이렇게 벌어진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은 돈만 많이 들어가고 아주 위험하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바짝 붙었네요. 이럴 때 투자해야죠. 자, 이제 서울과 전국 분양가 급등, 미분양 폭증의 원인. 자, 이거 보니까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어때요? 갈수록 분양가가 계속 올랐어요. 더 한심한 것은 21년에 비해서 22년이 집값이 무지하게 빠졌는데, 자, 어떻게 서울 아파트, 자, 2,795만 원 평당가가 3,400으로 거의 800이나 뛰어버렸어요. 이래놓고 미분양 나는데, 이래놓고 지들이 과욕 탐욕을 부려서 미분양 나는데 이걸 정부가 잡아주고 있어요. 분양가를 낮추라고 해야죠. 여기 보세요.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2일, 20일, 23 보세요. 갈수록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어. 아, 분양가를 다운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집값 떨어졌으니까. 입장 나니까 미분양 보세요. 여기 옛날에 16만까지 갔었는데 쭉 지금 미분양이 거의 만까지밖에 없다가 지금 7만 5천, 이제 10만 돌파한다고 하잖아요. 자업자득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업자득. 뭐 자재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땅값도 올라가고 그래요. 딱 하나 인정할게요. 땅값 뛴 것은 정부가 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땅값은 이건 미친 땅값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땅 잘못 잡았다가는 이제 일본짝 파산할 수 있어요. 집값보다 15배 이상 거품이 심해요. 땅값 때문에 건설사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땅값을 다운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위에는 지들이 탐욕 부리려고 고분양가 때렸기 때문에 왜 봐줍니까? 수도권 거래 지금 6천 2만 건은 돼야 거래가 정상이야. 이거 보세요. 자, 1월 달부터 작년 1월부터 쭉 봤더니 8천, 6천, 3천, 4천, 6천 정도 거래됐다고 해서 와 엄청나게 늘어났다. 늘어나긴 개뿔. 자, 이게 보세요. 20년, 21년 달 보세요. 2만, 3만이었어요. 즉 2만 건까지는 올라와 줘야 상승을 한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초소형 아파트 이제 조심하세요. 30평대, 20평대, 40평대 분양받는 거 조심하라고요. 특히 분양. 자, 여기 보시면 12억이 10억으로 빠졌고, 자, 지금 이 강남 지역이에요. 강남 송파. 9억이 7억, 13억이 9억, 10억이 8억, 12억이 8억. 뭐 빠질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빠지고 있어요. 집값들이. 이제는 소형이 왜 위험하냐면 1인 가구가 늘어나니까 안 위험하다? 자, 지금 너무 얘들은 오피스텔이라든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원룸이라든가 얘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특히 1인 가구가 많다고 하지만 돈 많은 1인 가구는 없어. 이렇게 비싼 걸 살 수 있는 1인 가구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자, 이제 집값이 막 떨어지는 모습이고 여기 손바닥 보이네요. 아비 교환, 부동산이 급나가는 모습. 자, 이제 은행 부실이 터지는 순간 순식간에 예금자의 돈이 빠져나가는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은행일지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